정승윤 공불련 제13대 회장이 취임 법회를 열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초발심을 되새기며 수행과 신행 환경을 일신하겠다는 다짐도 새롭게 했습니다. 공무원 불자들은 제도약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전국 3천여 명의 포교사들이 수행을 점검하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겠다는 포교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19번째 팔재계 수계법회로 포교사의 사명과 정진도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신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월정사 금강경 봉천기도회가 순례에 나섰습니다. 상원사를 출발해 정멸부궁까지 3천 명의 불자들이 띠를 이루며 순례에 오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불교계 최초로 햇빛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지난해 창립한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의 첫 결실입니다. 올해 안에 2호 발전소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탄소 배출도 줄이고 수익도 환원되는 구조입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에 장애인 5천 명을 위한 무료 국수 식당이 열렸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매일 무료로 국수 봉사를 하고 있는 구암사의 보살행은 무려 35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9월 1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조계사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제13대 공무원 불자회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정승윤 회장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공불련의 새로운 도약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제13대 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정승윤 회장이 지난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4가지 공약을 밝혔습니다. 첫째로 초발심의 마음을 되새기며 불법을 제대로 깨우치고 실천하는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자리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법회, 수계법회, 봉사활동뿐 아니라 성지순례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뜸해진 법회 활동을 활성화해 행정기관의 불자 조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비의 가르침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더 건강하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청년 실업 문제가 산적해 있고 국제적 환경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등 자비의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전반에 또 바람직한 공무원을 길을 걷는데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공불련 공무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앞장서서 보답는다면 우리 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비롯해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이상철 국군 불교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정승윤 회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코로나 이후 침체를 했던 공불련 조직의 재정비와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공덕이 있었기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오늘의 기쁜 법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인과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호영 정각회 회장은 영상을 통해 공불련이 공직사회에서 불법을 전하며 어려운 민생을 살펴오는 데 솔선수범해왔다며 공불련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습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 회장도 공무원 불자들의 유대 강화를 통해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지난 23년간 전국적인 공무원 불자 단체로 자리매김하여 왔었고 조직의 성장을 통해서 불자의 위상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지난해 3월 전임 회장이 퇴임 후 공석이었던 공불련이 새로운 회장을 맞으며 국민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창립 초심을 되새기며 제도약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제19회 팔재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교사들은 그동안의 수행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포교 원력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지난 9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제19회 팔제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팔제계 수계법회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포교사단의 정체성 재정립과 포교 원력을 견고히 해왔으며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3,000명이 넘는 포교사들이 모여 그동안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봉행하는 팔제계 수계대법회는 82년 1기로 시작된 포교사 제도와 2000년 출범한 포교사들의 정체성을 알리는 재정립하는 은혜법회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봉행하는 팔제계 전법 문제를 고양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포교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3년 포교원 정기연수와 겸해 열린 이번 법회에는 28회 일반 포교사 398명과 17회 전문 포교사 7명에 대한 fon수식도 열렸습니다. 포교원장 범일 스님은 신임 포교사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잊지 말고 정진하자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듣고 지린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포교사들은 한국 불교와 조계종단의 초속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여하게 전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날 우수포교사 51명과 40개 지역단 포교팀에 대한 포상과 포교수기 수상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수여됐습니다. 이어진 연수특강은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스님이 강사로 나서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라는 짧으면서도 강한 특강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포교사들은 이날 법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수행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원력을 다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새로운 신행문화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하고 문수보살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보궁순례에 나섰습니다. 상원사를 출발해 정멸보궁까지 3,000명의 불자들이 순례길에 오르는 장관도 펼쳐졌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대산 정멸보궁이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의 석가모니불 정근 소리로 가득합니다. 10만 불자 기도혁명을 목표로 새로운 신행문화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가 지난 9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상원사를 시작으로 중대사자암 정멸보궁까지 3,000명의 불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염원을 담아 문수보살의 지혜를 찾아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극한 기도 정진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의 공덕이 나와 가족, 온 세상이 맑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지극히 금강경 독송 사경을 하고 또 이렇게 철야기도 용맹심을 내서 철야기도를 하는 그 공덕이 바로 문수보살을 우리가 진정하게 칭견하는 그런 우리의 반야의 지혜의 눈을 여는 일이요. 지도법사 자연스님은 오대산 정멸보궁은 정멸보궁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동시에 자장율사가 최초로 사리를 모신 성지라며 이번 보궁순례의 기획의도를 밝혔습니다. 둘레길, 올레길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원래 그런 길의 문화는 사실은 순례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길의 문화를 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오대산 봉찬기도, 오대산 금강경 봉찬기도의 이러한 순례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그것을 통해서 불교가 확장되고 세상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상원사주지 해량스님도 기도혁명에 동참하고 있는 불자들을 격려하며 문수보살의 가피가 충만하길 축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푸른 연꽃을 타고 문수의 지혜를 다 기운을 받으셔서 오늘 이 기도 자리에 오신 뜻깊은 날이실 겁니다.
오늘 오신 우리 불자님들 항상 오대산에 좋은 기운 받으셔가지고 문수 지혜가 가득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금강경 기도회는 유튜브를 통해 매일 2차례 축원과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철야 정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0월 14일에는 월정사 탑도리와 함께 사경 만권 소집어패를 봉행합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불자수 감소를 맞이한 현 시점에 새로운 포교의 길을 열고 있는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 신행의 계기를 부여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한국 불교의 활기찬 신행 문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제주 4.3 희생자를 위한 추모 위령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를 위한 추모 위령 대법회가 당시 많은 도민이 희생된 아픔의 현장인 함덕해변에서 지난 9일 봉행됐습니다. 매년 불교계 주도로 진행되는 대법회는 4.3 당시 희생된 3만여 제주도민과 16스님들의 해원 해탈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하며 봉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대법회에는 관음사 조실 우경대종사와 제주불교연합회장 허운스님,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불교환경연대가 기후위기 극복과 부처님 생명 존중 사상 실천을 위해 창립한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이 법문사의 1호 햇빛발전소를 준공하며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는 한전에 판매해 조합원들과 수익을 나누게 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고양시 통일로에 위치한 법문사 법당 옥상에 태양광 패널 지붕이 생겼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지난해 10월 창립한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이 불교계 최초로 준공한 비로자나 고양 햇빛발전소. 9일 협동조합은 제1호 햇빛발전소의 준공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을 법문사에서 개최했습니다. 불교계 최초로 사찰에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졌다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햇빛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자산을 늘리고 조합원들에게 배당도 충분히 해드리면서 환경 교육과 사회적 공익 활동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첫 발전소인 고양 햇빛발전소는 높은 효율로 시간당 약 42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약 6,200만 원으로 100% 조합원 출자로 이루어졌으며 한 달간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면 약 1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협동조합원들에게 약 5%의 이자로 배당되며 협동조합과 불교환경연대의 활동비로도 활용됩니다. 앞으로 우리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이 2억이 3억이 거듭 발전소를 늘리고 조합원 수도 지금은 아까 들으니까 65명인데 앞으로 1,000명, 2,000명 늘어서 이 사회적 경제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면서 부처님의 평등과 그리고 무소유의 가치를 수행하는 그런 경제 모델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10년 전 창립해 약 140개 정도의 햇빛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불교 둥근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도 첫 발전소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이런 알리백 활동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찰들이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이런 천지 자연을 보살피고 또한 부처님의 그런 생명 존중 사상이 온 세상에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일에 동참하는 일에 저희들도 더욱더 많은 축하 박수를 보내고요. 협동조합 측은 제2호 발전소는 안산 화림선원 주차장에 설립할 예정이며 9월 중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금년 내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불교계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 개소를 통해 탄소 중립화에 의한 부처님 생명 존중 사상의 실현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에 장애인 5,000명을 위한 국수식당이 열렸습니다. 물론 무료 식당인데요. 대전 현충원에서 매일 무료 국수 봉사를 하고 있는 구암사 나마스테 봉사단이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에서 나눔을 펼쳤습니다. 이런 봉사행은 무려 35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국수를 삶는 열기가 더해지면서 야외 주방이지만 그야말로 가마솥입니다. 잘 삶긴 국수는 붓기 전에 서둘러 찬물에 헹궈 적당한 탄력을 머금습니다. 한쪽에선 고명으로 올려질 고기 손질이 한창이고 한 개만으로도 든든할 주먹밥이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구암사 남아스대 봉사단이 지난 8일 제19회 대전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열린 충무체육관 앞에 무료 국수 식당을 열었습니다. 숨어서 해야 되지 내놓고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작은 일인데 크게들 봐주시는 그 또한 또 부끄럽고 젊어서 여기로 오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다리를 절룩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자부심과 구암사 봉사단은 매일 대전 현충원에서 현충원을 찾는 유공자 가족들을 위해 무료로 국수 봉사를 하며 그들의 헌신에 경의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5천여 명의 장애인을 위한 무료 국수를 나누며 지역사회의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늘 해오셨습니다. 예, 참 거기에 저도 감복을 받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널리 퍼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35년 동안 현충원 국수 봉사는 물론 지역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는 이제 손자까지 봉사에 나설 정도로 보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암사 회주 북천스님은 대를 잇는 봉사의 저력은 나눔의 보람과 행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봉사할 때는 말을 안 써요. 보살행이라는 말을 써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다. 결코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봉사에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구암사 주지 설혜스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나눔과 봉사로 주지 취임을 알린 설혜스님은 지금까지 저력을 이어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암사의 활동을 상징하는 나눔활동 장소에서 이 취임 법회를 함으로써 앞으로 주지의 소임 중에 이 역할도 굉장히 크다. 따뜻한 국수처럼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해온 구암사 봉사단은 타인의 기쁨으로 자신의 행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짧은 글귀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 용기를 전해온 지하철 포교사 풍경소리가 포교 활동을 시작한 지 2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1999년 처음 설치했던 게시판들은 이제 낡고 부서져 교체가 필요한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포교사 풍경소리가 지난해부터 게시판 교체 불사에 들어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포스터로 문화 포교를 하고 있는 풍경소리. 풍경소리의 포교 불사는 1999년 서울 지하철공사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총 112개 역에 448개 포스터를 게시하며 시작됐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게시판 수는 2,300여 개로 늘어났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부서지면서 보수와 보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8년부터 게시판을 교체하기 위해 모연을 시작한 풍경소리는 400여 기관과 개인이 보시한 1억 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교체 불사에 들어가 385개 역 1,187개의 게시판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계획 당시와 달리 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해 모연 목표 금액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재설정하고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경소리 대표 목종 스님은 풍경소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한계 없는 포교 방법으로 앞으로도 풍경소리의 포교 활동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불사 동참을 기대했습니다. 그게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발이거든요.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진짜 절망할 때 그걸 한 구조를 보면서 힘을 내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포교라서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지금 많은 포교 방법이, 전법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큼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포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 불자만을 위한 게시물이 아닌 만큼 부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서 게시하고 있다며 대중적 포교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지하철 포교 이렇게 게시물 할 때도 부처님 말씀을 될 수 있는 한 불교적인 색채를 좀 줄이고 일반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새롭게 이렇게
변환시켜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체가 필요한 게시판은 1,094개. 풍경소리는 내년 6월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후원하신 분의 그 인적 사항하고 그분의 발언을 넣어드립니다. 우리 기합을 쌓으면 뒤에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분의 이제 발언과 그분의 이제 그런 그 후원한 분의 성명을 넣어드리죠. 이렇게. 풍경소리는 교체 불사 완료 후 수인선과 신분당선, 9호선 등 미설치 노선으로 불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영남불화의 대표 작가 연당 조혜종 작가의 10번째 개인전이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 제2전시장에서 지난 9일 개막했습니다. 1995년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를 졸업한 후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이었던 석정스님의 제자로 30여 년 동안 불모의 길을 걸어온 조혜종 작가는 현재 동국대 YG 캠퍼스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불화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혜종 작가는 첫 전시 후 11년 만에 통도사로 다시 돌아와 대중들에게 회양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전통 불화와 비구상 작품 등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불교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관음탱과 칠성탱, 아미타불탱, 관음 42수 등 정상급 작품 5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오는 24일까지 보름 동안 열립니다. 김해 가야문화진흥원 불자들이 선과 차, 춤을 통한 명상문화 확산을 모색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지난 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춤, 선차와 함께하는 명상을 주제로 제7회 가야 명상문화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사장 도명스님은 가야는 차와 불교를 근간으로 한 정신문화를 가진 고대 국가였다며 움직이는 명상과 고요한 명상을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가야 명상축제는 차행법 수구회의 선차시연과 정목스님의 자비명상지도, 무용극 헌화무 공연, 승무, 가야 관음 합창제 등을 무대에 올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 관음사와 법륜불자교수회가 근대사찰 대구 관음사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출판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8일 출판 기념법회는 유일한 일본 건축 양식의 사찰인 대구 삼덕동 관음사에서 법륜불자교수회가 2020년 10월부터 3년에 걸쳐 관음사의 역사와 사료 등을 발굴, 연구해온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관음사 무설전의 관음보살좌상이 1700년대 조성돼 국가지정 문화재급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관음사 부주지 동진스님은 기록화된 관음사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